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이후로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상승을 하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일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는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2차전지와 반도체 시장이 모두 오르면서 1.7%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025년에 다가오는 로봇 시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조회수도 1,000 가까이 나오면서 구독자가 거의 20명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로봇 섹터에 있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확인을 한 이상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 테마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고 어떤 마인드셋을 가진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하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고자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구독자 200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입을 유도한다거나 전화번호를 요청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없잖아요. 다들 무료로 여러분들 좋은 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이 구독자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정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만들려고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좀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2025년 로봇 테마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도 유튜브에서 자료조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진짜 유튜브 찾다 보면 정말 볼 영상이 없다는 걸 저도 한 번씩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해당 기업의 히스토리라든지 해당 기업의 전망 등등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조사를 좀 하는 편인데, 물론 리포트도 보고 해당 기업의 IR 정보도 찾아보고 하는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큰 시장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몇몇 전문가들 말고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채널들이 많이 없어요. 다 좀만 보고 나면은 문자로 남겨라, 무료 종목 준다, 그래서 결국은 다 여러분들의 정보를 얻어내고 가입을 유도시키고 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그런 거 일절 없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 취합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오늘 내용도 꼭 집중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CES 2025라는 이 얘기가 요즘 계속 들리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요.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1월 10일까지 이제 나흘 동안 AI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IT, 가전,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서 전시회를 펼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집중이 되면서 또 한 번 우리 로봇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CES 2025가 이제 곧 열리고 AI 관련해서 열리고 로봇 시대가 올 거고 한데 그거에 대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봤으니까요. 이어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갑자기 이렇게 로봇 테마에 집중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처음은 2024년 10월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펼쳤던 위로봇 행사와 함께 이제 다양한 옵티머스들이 음료를 직접 배달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로봇 시대에 대한 개척을 할 거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보여줬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CES 2025도 다가오지, 또 심지어 우리나라의 최대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양한 로봇주들이 계속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AI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의 세상을 대체할 거다, 자동차 다음은 로봇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이 계속 로봇으로 몰리면서 AI, 로봇이 묶여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와 함께 삼성전자에 이어서 다양한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이 다가올 로봇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걸 보여주면서 로봇이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들게 그런 뉴스들이 계속 보였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을 했죠. 현대그룹 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미국의 로봇 시장에서 선진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뱅크에게 대부분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미국에 IPO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로보티스까지 다 묶여서 보시면 되시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 3개의 주요 주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유일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자체 그룹인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다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 주식의 포트폴리오에 로봇 테마를 하나는 넣어놓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걸 사야 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게 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대장으로 보면 좋고 그 대장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심플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선 로봇 시장의 대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이 자회사로 편입을 시킨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가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중 당연 대장은 테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 시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로봇 주식들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모비스를 집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 로봇 시장의 메인 키워드는 휴머노이드입니다. 이 휴머노이드인데 이 각자의 기업들이 어떤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휴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대장을 이 3개로 뽑은 이유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었어요. 현대 기업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싶지만 국내에서는 이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까지 나가서 찾아서 지분을 매수한 기업이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리고 삼성 또한 아무 기업에나 투자하지 않았겠죠. 이 휴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2015년에 로봇들 경연대회에서 가장 유명한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나사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제치고 이미 1등을 한 경력이 있는 그러한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모여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휴보는 심지어 최초의 로봇이 상업화 모델로 나오기 이전에 엄청난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서 이 휴보를 해체해서 이 로봇 기술력을 공부를 하기 위해 사간 외국 업체들이 많을 정도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최고의 선진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대부분의 지금의 로봇 기업들이 다 이 휴보를 해체하면서 얻어낸 기술들로 새롭게 발전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휴보는 그런 다양한 로봇에 들어가는 기능들로 천체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로까지 또 상업의 다각화를 보여줄 정도로 다양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로봇입니다. 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갖고 있는 이 아틀라스라고 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지 모르겠어요. 짧게나마 현대 계열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갖고 있는 아틀라스가 얼마나 기술 경쟁력이 있는 로봇인지 한번 영상으로 짧게 보실게요.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크리스마스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겸 본인들의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 올린 그러한 아틀라스의 백덤블링 영상인데요. 해당 부분과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금 내용이 깊어지겠지만, 로봇이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힘을 한 번에 확 압축해서 낼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필요한데, 이전에는 유압식이라고 해서 기름이 들어있는 통에 확 압력을 주면서 힘을 내는 그러한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 해당 부분을 전기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내면서 저런 정도까지의 기술 개발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사실 저게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아직까지는 저 짧은 영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서 봤을 때처럼 로봇이 백덤블링을 할 정도의 저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저게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테슬라는 여러분들 다들 보셨겠지만 로보택시 행사에서 이 옵티머스들이 춤을 추고 사람들에게 음료를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시장에서 집중을 해야 할 건 이 휴보와 아틀라스,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라는 거를 한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 해당 관련된 수혜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실제 어떤 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SBB테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 가능하신데, 그 안에서 정밀 감속기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일본의 하모닉 감속기입니다. 하모니라는 업체 이름을 딴 감속기인데, 이거를 자체 개발에 성공한 하모닉 감속기 형태로 이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에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메인 공급 업체는 이 이렌시스라서 두 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제품을 조립 생산 담당하는 곳인데, 이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봇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닌 상태로 재무제표 또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우린 PTS, SPG,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로봇주가 테마로 접히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메인 대장들을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기업들은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두시고 움직임을 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장이기 때문에 또 몸집도 크고 해서 5%밖에 안 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메인으로 뭔가 공급을 한 업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얘가 5% 움직일 때 13%, 15% 뭐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가 갈 때 얘가 아예 해당 부분에서 빠지게 되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잘 연관관계를 살펴보시면서 제 이전 영상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이전 영상 보시면 로봇이 어떠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부품들에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자세히 다뤄놨으니까요. 이전 영상 꼭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음 대장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클로봇이라고 살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직접적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해당 모체라고 보시는 게 좋고, 이 클로봇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사족보행 로봇인 스팟의 공식 유통과 솔루션 공급을 맡았고, 또한 이번 CES를 통해서 또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는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 굉장히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도 조금은 다르게 수립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실 가장 큰 대장은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죠. 거의 예전에 로보택시 진행할 때만 해도 270불 정도였던 게 지금 뭐 420불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정작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투자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의 관련 수혜주는 사실 국내 로봇 기업에서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노력에 의해서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되면, 로봇 시장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이 하이젠 RNM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로봇의 다리나 팔 등의 동작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의 과점 사업자인데,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말하죠. 그러한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팔만 있는 그러한 로봇에 관절이 3개, 6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점점 로봇 시장이 변화를 보여주면서 그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3개에서 6개 들어가던 관절이 18개에서 많게는 75개까지 들어가면서 이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 자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커지면 이 액추에이터 시장은 자동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이젠 RNM을 테슬라와 관련 수혜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여러분들 다들 당장에 투자해라 가 아니고 이미 CES와 함께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 편입 등등으로 로봇 테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이 상한가 올라오고 2, 3일 계속 연속해서 상승한 지금의 가격에서 사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많이 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살 시점이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지 장기적으로 접근할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이 실적을 찍혔을 때 수익을 볼 건지, 정말 남들의 기대감과 함께 CES 할 때 이 기업 뭔가 또 이슈 호재 나올 것 같아, 나 그 호재만 먹고 나올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들어갈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지금 여러분들 요 며칠 보여줬던 로봇 섹터의 상승은 정말 기대감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에서 이미 겪어보셨죠. 2차전지 섹터가 테슬라빨로 시작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올 거래 라고 하는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오면 배터리가 필요할 테고, 배터리가 필요하면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다 잘 가겠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에코프로 BM 막 1300%, 1500% 막 갔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지금 들어와서 2차전지 시장이 캐즘을 맞게 되고 실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주가 빠지면서 계속 흘러내렸죠. 지금도 앞으로는 올라올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 영광스러운 주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로봇 같은 경우 아직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AI와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묶여서 계속 언급이 될 만한 테마인 건 확실합니다. 단기적인 테마주는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앞으로
대장 섹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힘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으로 가고 있다는 게 팩트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막 오르는 구간에서 2차 전지 때와 같은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투자를 할 거면 내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으로 단기적인 접근으로 잠깐 오르는 거에서 먹고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투자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투자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투자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내가 개발에 걸지 양산에다 걸지 아니면 기대감으로 투자를 할지 실적 기준으로 투자를 할지 확실하게 정하셔야 되는데, 다시 앞에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자라고 하면, 휴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최초의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얘를 제외하고, 얘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제외하고 아틀라스와 옵티머스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둘 다 본인들의 공장에서 사용할 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라는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들이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백덤블링 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회전 관절이 많고 기술력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작업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양산을 해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품으로서의 로봇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테슬라의 양산 능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2025년도까지 몇 대 생산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시기적으로 예상보다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로보택시와 같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결국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 경쟁력이다 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액추에이터도 6개 정도의 모델만 써서 최적화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성 있게 잡아가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센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비전 센서나 라이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복잡한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 센서가 가져온 이미지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옵티머스는 카메라로 딱 보자마자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델 예측 제어 방식이라고 해서 특정 모델이 컨트롤 될 때마다 다음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한 다음에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결과를 할지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옵티머스는 드라이빙 방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로봇이 본인 스스로 운전하는 걸 학습을 하는 방식인데, 반복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면서 이 파라미터를 조정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 개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 옵티머스는 양산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뒤에 내용으로 보시면, 내가 이 로봇 산업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 본인의 투자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이 로봇 산업이 앞으로 정말 인간 세상을 대체할 만한 그런 가정부 로봇이 나올 정도의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나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혁신으로 바뀌는 거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세상에 투자하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초점에 맞춰서 그거에 관련된 부품들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빠르게 생산 설비에 자동화된 로봇들이 들어가서 여러 기업들이 테슬라를 통해서 로봇을 사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우리 또한 실제로 현실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렇게 배달을 해준다거나 혹은 음식을 서빙해주는 그러한 양산형 로봇들이 많아져서 상업화가 되는 그러한 로봇 세상에다가 배팅을 할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테슬라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을 보는 게 맞으시고요. 또한 당장 단기적으로 내가 로봇 산업이 분명히 갈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집중받을 때마다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배팅을 할 거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정말 실적으로 의해서 앞으로 로봇들이 판매가 시작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제 판매가 되면서 그 실적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걸 보면서 투자를 할 거다 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CS와 같이 우리 로봇 주식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 전에 매입을 했다가 해당 기대감을 떴을 때 팔고 하는 그러한 단기 순환매로 가셔야 되고요. 실적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5년 말부터 이제 테슬라가 1000대를 찍어내면서 공장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26년 말까지 실제 로봇이 판매가 되면서 재무제표에 찍힐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를 측정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저점으로 눌릴 때마다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개발에 초점 맞출 건지 단기적으로 볼 건지 장기적으로 양산해 볼 건지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의 로봇 섹터에 대한 투자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로봇이 단기 테마보다는 게임 체인저 섹터로서 AI와 함께 묶여서 계속 언급은 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내가 아직 로봇 섹터에 투자할 정도로 실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고 어떻게 변화해갈 건지 계속 눈여겨보셔야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접근을 안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생략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 이전 영상 꼭 보셔서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기초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상식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이 영상으로 바로 재생이 되도록 여기다 달아둘 테니까요. 여기에다가 달아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앞으로 저도 더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영상 많이 찍을 테니까요. 다들 꼭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셔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독자 200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통해서 구독자 200명이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다들 좋아요 눌러서 이 200명 되는데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1만 구독자 10만 구독자 됐을 때 와 저를 진짜 100명 200명 때부터 사랑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더 먼저 뭔가를 챙기고 뭔가를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될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계속 만들어 올릴 테니까요. 이 초창기 때부터 저 사랑해 주신 분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여러분들 2025년도 모두 부자 되시는 그러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윤성욱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